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0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다우 지수가 0.1%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면에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0.3% 올랐고 나스닥도 0.8%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곧 실적을 발표하게 될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미국에서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일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 4.9%로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5.2%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에는 이것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또 다우 편입 종목 가운데서는 골드만삭스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지만은 디즈니가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대형 제약주가 부진하면서 이 다우 지수의 상대적 약세,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간밤에 펼쳐졌습니다. 업종별 등락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경기 소비재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2% 올랐고요. IT 업종도 1%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주요 대형주들 가운데서 상승폭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AMD와 도큐사인 이런 기술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재주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가복계 샤넬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의류업체 룰루레몬의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에서 역시 좀 급락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의료기기 업체로 좀 유명한 메르트로닉의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혈압을 낮추기 위한 그런 수술이 되겠죠. 신장 신경 차단술 관련한 기기에서 임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텐데 이것이 좀 기약 없이 지속이 된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초래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근위축석 측색 경화증 ALS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점이 역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미국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3% 정도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확대에서 이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10에서 $17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의 이 로직은 간단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계속해서 좀 컨텐츠를 꾸준하게 내놓고는 있지만은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장기 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비해서 2배 정도의 더 가파른 성장세가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반면에 넷플릭스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성공이 굉장히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입이 $9억 정도라는 그런 측정치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료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여전히 2억 명이 넘어가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이 현지 시각으로 10월 19일 화요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두 종목 간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이 마감을 한 뉴욕 증시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 국내 증시에서 이 어닝 프리뷰, 3분기 프리뷰를 섹터별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통신 업종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연구원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실적에 대해서 이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섹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 규제 리스크가 거쳤냐, 좀 한 번 폭풍은 좀 지나간 것 같거든요. 최근의 상황이라든지 좀 판단을 어떻게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다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9월 초부터 사실 규제 이슈가 불거졌었죠.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번 규제의 어떤 강도가 심상치 않을 것 같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주가도 실제로 좀 많이 빠졌던 측면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국정감사가 어차피 21일 정도로 마무리된다라고 보면은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의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는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 해서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규제 노이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바로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만큼 빠르게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렵고 좀 추세는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이 업종에서 주요 기업별로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또 좋을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추정치와 뭐 컨센과의 좀 비교를 수치적으로 좀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미미한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당장 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실적에도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아프리카 TV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광고랑 커머스 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인건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주가에도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주가가 빠졌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주식 보상 비용 관련된 부분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흥행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된 지급 수수료나 마케팅비도 또 똑같이 지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또 뭐 크게 비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별풍성의 성장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이버를 좀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선호 종목은 네이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선호하는 거는 네이버를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규제에 대한 노이즈가 뭐 계속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사실 숙명 같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생활 밀접한 비즈니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사실 그동안 투자자분들의 불만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에서 사업 확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인데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골목 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좀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업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커머스나 광고 쪽 워낙 좋은 상황이고 웹툰이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런 글로벌리 확장 가능한 부분들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규제 리스크가 좀 골치 아프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주인 아프리카 TV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우리의 좀 뷰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작년부터 해서 거의 탑픽처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주가도 실제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별풍선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QA 성장, 이용자의 어떤 증가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풍선을 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원 문화의 확산에 의해서 결제율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제 유저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효 Q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광고에 굉장히 좀 힘을 싣고 있는데 광고 매출 성장세에 따라서 아프리카 TV도 일반 인터넷 플랫폼처럼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재조명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탑픽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인터넷 업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업종, 저희가 계속 밀고 있는 최선호주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테이트라는 신작 출시를 굉장히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22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이고
그 뒤로 이제 신작 출시 일자를 공개를 하고 바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크래프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뉴스테이트가 출시되면 기존의 게임에 대한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기존의 펍지 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만 카니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배틀로얄 장르 전체에서 매출을 끌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펍지 모바일과는 다르게 그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퍼블리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펄어비스와 또 NHN 이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잖아요. 이 각 기업에 대해서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큰 종목은 크래프톤 제일 선호하는 거 맞고요.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보게 된다면은 펄어비스랑 NHN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 M 중국이 연내 출시 예정 중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붉은 사막이라든지 도깨비 같은 글로벌리 흥행 가능한 게임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NHN은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빅게임 부분에 대한 성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좀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죠. NHN의 커머스라든지 NHN의 클라우드 쪽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사실 빅게임 매출 비중이 거의 8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편안하게 나오는 그림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업종에 대해서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셉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는지 전해주세요. 네. 통신은 사실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G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네. 마케팅을 좀 제한적으로 함으로 통해서 이익 개선세가 3, 4다 무난하게 나오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는 KT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KT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 무선 쪽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은 부분은 있는데 비통신 쪽이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B2B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기존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었던 BC카드라든지 뭐 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같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배당도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배당 수익률도 가장 높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원님께서도 이 여러 차례 과거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적보다는 또 모멘텀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잘 감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통신업종의 최선호주 KT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3분기 어닝 시즌 프리뷰 섹터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유 화학 섹터 이진명 연구원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연구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 어닝에 대한 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기 전에 원유 시장 전반의 동향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과거에 뭐 공급이 좀 부족하고 수요가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원유 시장의 공급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오펙 플러스가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감산폭을 줄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이제 최대 산유국이었죠. 네, 그런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80가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생산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측의 그래프가 시추정수, 시추리그수가 되는데 뭐 이제 유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을 보면은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 시그널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런 시추 리그스가 올라오고 나서 생산량으로 풀리 반영되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추 리그스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량 이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요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실제로 그러면은 트렌드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가 원유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9월까지도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원유 수요가 지금 3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역별로 보시면 지금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 생산이 좀 둔화되면서 수요가 둔화됐지만 선진국이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를 필두로 지금 원유 수요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강한 가운데 재고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재고 부족 상황이 지속될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재고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원유 재고를 설명을 드릴 때 OECD 원유를 재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OECD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지금 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재고가 낮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고 감소세는 이제 연말까지 수요가 더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유 섹터의 탑다운 상황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섹터의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우리가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유사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레벨 자체는 2분기 대비 둔화가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이번 3분기 유가 상승폭이 전분기 이제 2분기보다 작았기 때문에 재고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이제 정유에서는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유 실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고 손익과 이제 마진에 의한 손익으로 나눠 있는데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선됐기 때문에 정유 업황의 본질적인 상황은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가 둔화가 되면서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윤활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윤활유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좋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호실적을 지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 3분기 실적 말고 더 앞으로를 좀 내다봤을 때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이 될까? 아니면은 우리 정유사들의 뭐 이런 이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이끌 만한 요인은 뭔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내년까지도 정유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일단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유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중국에서 계속해서 원유 수출입 쿼터를 축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 중국 석유 제품 순수출이 9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국내 정유사한테 수혜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원유 업스트림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이랑 경제성을 이유로 지금 설비 폐쇄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EMP 업체들의 그런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유 업황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유 업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화학 섹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화학은 또 이제 제품의 수요 그리고 가격 트렌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3분기 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 컨셉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화학 3분기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제품의 원재료죠. 납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스프레드 둔화로 시황이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둔화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중국을 위주로 수요가 좀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들에서 공급 증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공급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분기 화학 섹터의 실적 테이블을 좀 보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어떤 좀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퓨어캠, 이제 순수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효성화학 같은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드가 둔화된 영향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다 3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화학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제 퓨어 케미칼이랑 이제 하이브리드 화학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퓨어 케미칼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롯데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화학 제품의 합산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을 지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쨌거나 원가가 부담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학 업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이제 퓨어케미칼 종목 내에서 좀 시황 반등을 겨냥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화학에서는 지금 탑픽으로 코오롱인더랑 하나솔루션 SKC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학 제품이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 제품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스프레드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오롱인더의 지금 비화학 부분이죠. 타이어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수출 단가를 올려가면서 지금 판가 인상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화학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화학 제품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비화학 부분의 실적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좀 전에 봤던 실적 테이블에서 하이브리드 화학 섹터의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우리의 좀 전망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 코오롱인더랑 SKC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컨센 대비해서 제 추정치가 조금 더 높은데요. 네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3분기 때 타이어코드 판가 인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고 그래서 이제 기존 컨센 대비 제 추정치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 SKC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에서는 지금 동박 부분의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도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동박 부분에서 실적 개선폭이 저는 조금 더 높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의 이 실적 테이블, 저희의 전망치와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간의 괴리를 잘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분기 국내 증시 어닝 프리뷰, 인터넷 업종과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